안녕하십니까, 백성조입니다. 1월 31일 하루 이틀 후에는 정초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직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학자적인 관점에서 다소는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이해를 북돋우는 입장에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면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에 중점을 두고 법치주의 아래서 시민이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하에서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으로는 다원주의 하의 공정한 선거의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하의 시장 경제주의, 인권의 평등, 시민권 보장,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되어 왔고 그 견해 또한 다양해서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레리 다이먼드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한 핵심 요소로는 11가지가 있다라고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통진단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을 비롯해서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공적 기관은 선거에서 선출된 기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다원주의가 존중되는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체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고 보장되는 그런 국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근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정부하에서 특히 앞에서 열간 자유에 대한 제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자유가 제한되거나 그리고 제한되는 것이 묵인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열린 사회가 보장되는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부를 구독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언론기관들이 정부 여당에 편향되는 심각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의 어떤 신뢰감을 저버리는 행태들이 언론기관들이 마구잡이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해서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일거수일투족해서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보다는 정권이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모양새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 적용을 하는 사법부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도 최근에 있어서는 심각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동훈 검사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의 권력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사하는 양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이 보장되는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인권이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않는 그런 국가여야 합니다. 열째로 시민권이 보장되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헌법이 최고 규범성이 보장되는 국가여야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자로서 판단컨대 최근에 공수처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연적 성격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다수 의회 권력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존재감이 들쑥날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유연성 논란이 잠재됐다는 점에서도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해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히 논란이 있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마는 기본 질서 존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표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처음으로 헌법에 등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를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시 정권이 안고 있던 고민의 산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한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 인식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당시 헌법 개정에 참가한 헌법 전문가들이 양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면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다시 말해서 반국가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사회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헌재는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여러 군데서 아작이 나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소위 선거의 공정성과 유지와 관련해서 최근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 때 역사학자의 한 국내 일간자의 언론 칼럼에 의하면 새벽부터 대한민국 5년 담임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몰상식한 인사를 강행했다고 칼럼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외 순방 중 부랴부랴 사표를 수리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상임위원은 자기 뜻은 아니었다며 그 무리한 인사의 책임을 오롯이 임명권자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왜 애초 3년 전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그 편향적 인물을 선거관리 상임위원으로 재임명했으면 왜 그 문제, 이 인물을 3년 더 연시키려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 못한다면 대통령은 공정선거를 고의로 훼손하려 했다는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 선거 개입에 관여하려 했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세습군주가 아니기에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잠시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공정한 선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바로 그 순간 민주정은 왕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한 최악의 정치제도로 추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도도히 흐르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모자라서 대통령은 정부의 오랜 관례를 허물고 바로 그 선관위원을 연임시키려 했다라는 그 국민적 어떤 그 반감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앞에 나서서 그 연유를 말할 책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난 4.15 총선에서도 이례적 광범위한 부정 선거 이익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 옳고 바른 그런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재판소에서의 어떤 재판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처럼 민주주의 총체적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의 통치 행태에 비춰서 대한민국이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국정 운영에서 도도하게 적용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경험에 비춰서 옛날 서슬퍼런 군사정부 하에서도 선거 기간 중에는 공정선거 중립내각 구성 신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거 관련 고위 공직자들인 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에 의한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단 정부의 답변은 묵묵부답이고 유튜브 방송 등에서는 사전 투표보다는 정시 투표를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사전투표 불참하고 당일 투표를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이 소리소문 없이 번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거들먹거리고 우겨대면서 정치적으로 입신양명한 인사들이 집권한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역대 정부보다는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통찰해서 그 근본에 맞는 통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통치 행태를 드러내 보이는 작금이 상황을 우리가 감지해 본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역사가들 현 정부의 5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지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고 재판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계급양 행동하고 있다고 힐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근에서의 조국 사태라든지 청와대 관련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공공하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행사기관 검찰이나 재판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도저히 흐르는 사법부로서 저희 검찰로서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행태를 보노라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에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도저히 흐르는 그런 민주국가로서 안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주의로 가는지 아니면 유사주의화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한 민초로서는 대단히 답답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 정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엉망진창으로 뭉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그에 부합되는 후보한테 한 표를 던져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도도하게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저나 여러분이 합심 노력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드려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